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어김없이 퍼드는 강화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11월 플랜 B의 98,000달러 예측이 보기 좋게 어긋난 뒤에 다시금 퍼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 전망이 한 번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예상은 참 빗나가지도 않습니다. 유명 투자자로 알려진 루이스 나벨리에가 비트코인이 10,000달러까지 폭락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양반은 그래도 양반 축에 속하긴 하는 게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트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뭘 근거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플 소송 소식이 뜸한 데다 시세도 심리적인 지지선 1달러 아래로 후퇴하면서 이래저래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 때만 하더라도 소송 연내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12월 XRP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높았었는데 그래서인지 더 여러모로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1달러 회복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여차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 0.8달러대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대응 방식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리플의 비전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떻게든 물려있는 XRP 탈출을 노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추가 후퇴가 이루어지면 모처럼 줍줍 좀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EC와 소송전을 벌이게 되면서 제2의 리플 케이스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기기도 했던 테라의 루나가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면서 시가총액 랭킹 10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루나는 최근 일주일 동안 60% 넘는 랠리를 벌이면서 시가총액 11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꽤 그럴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불안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목적으로 시장에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56,000달러대에서 오르내리면서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쩌냐, 언제쯤 반등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단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장기 상승 추세선 위에 비트코인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만한 이유가 그렇게 강력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짚어봤듯이 12월 산타랠리 여부, 연내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소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퍼드 수준의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 전망이 이번에도 제시됐습니다. 유명 투자자로 알려진 루이스 나벨리에가 비트코인이 더블탑 패턴을 그리면서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가 오르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면서 비트코인은 10,0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주식과 채권 모두 더 많은 변동성을 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루이스 나벨리에가 근거로 제시한 더블탑 패턴은 보통 M자형 모양을 만들면서 생성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약세 전환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석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선 위에 자리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하락 쐐기 패턴이 형성된 상태여서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위로 급등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이 폭락 수준의 조정을 겪게 되더라도 47,000달러 부근에 꽤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10,000달러로 폭락한다. 이건 사실 밑도 끝도 없이 포워드 목적의 분석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마치 조금 있으면 10,000달러로 곧장 직행할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전망을 접했을 때 겁부터 나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잠도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면 가급적 크립토 마켓보다는 다른 투자 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아래로 후퇴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7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시총 사이즈는 46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11월 30일 XRP의 긴 촛대가 보여주듯이 XRP는 강력한 지지선인 0.85달러에서 반등하고 있고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04달러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아직 황소가 많이 포기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XRP가 1달러에 근접하면 황소 세력은 오버헤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할 것이고 이동평균인 1.04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0.85달러에서 1.41달러 사이에서 머물 수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에 매도 세력이 오버헤드 저항 수준 근처에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럴 경우 0.85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수도 있고 이후에 0.7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XRP가 RSI와 MACD 등 주요 기술적인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가격을 1달러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현재 XRP가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거다. 이에 따라서 XRP 가격은 1달러 이상에서 또 다른 돌파 시도를 하기에 충분한 힘을 모으기 전에 0.89달러 지지선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1달러 이상의 가격을 되찾고 유지할 때까지 XRP는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들으면 홀더 입장에서는 참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 플랫폼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XRP 가격은 1.05달러에서 후퇴하면서 0.88달러까지 물러섰다. 가격이 더 하락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XRP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지 수준인 0.78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다만 XRP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0.88달러 단기 더블 바텀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단기 더블 바텀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FX 엠파이어의 경우에는 2021년 XRP는 리플과 SEC의 소송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 롤러코스터를 보였다. 만약 XRP가 1.1달러 부근에 있는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넘어서면 강세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0.9달러 지지 영역이 무너지면 0.85달러, 심지어 0.78달러 수준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요 대장 종목들이 이렇다 할 방향성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안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프로젝트 테라에서 사용되는 루나 코인입니다. 루나는 68달러를 돌파해내면서 시가총액 11위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60%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6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아발란체와 시바이누를 넘어섰고 시총 10위 도지코인을 바짝 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AMB 크립토는 루나가 상위 100개 코인 가운데 한 주 동안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 거래량이 2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앞으로 더 상승할지 예측하기에는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통계를 보면 거래에 따른 총 수익이 아직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루나의 경우에는 소각량이 늘어나고 디파이 등을 위해 예치된 루나 역시 급증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상승 가능성, 추가 상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AMB 크립토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루나가 750만 개 소각됐는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인 UST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상승의 배경에는 앵커 프로토콜의 TVL이 25% 증가하면서 테라 전체 TVL이 40%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의 예치된 금액이 급증하면서 테라의 스테이킹 급증을 견인했다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역시나 많이 오른 종목이라는 점이 신경 쓰였는지 AMB 크립토는 마지막 문장에 시장이 공포 상태에 있고 루나의 변동성도 증가한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상당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돈을 혁신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진 테라와 루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즘 알고랜드의 선전 역시 상당히 눈에 띄는데 이번에는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것이라는 알고랜드 띄우기에 나선 모습을 보여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알고랜드가 빠른 트랜잭션과 탄소 배출 부문 경쟁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이렇게 전폭적인 알고랜드 띄우기에 나선다라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회사인 스카이브리지가 1억 달러 알고랜드 펀드를 조성했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스카라무치는 자사 리서치 부서는 알고랜드가 이더리움을 능가할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거래가 더 빠르고 수수료가 낮으며 탄소 순 배출량이 마이너스다. 알고랜드는 초창기 구글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알고랜드가 훌륭한 프로젝트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알고랜드에 돈을 때려박아 놓고 이익을 봐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자신은 이미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다라면서 재산의 90% 이상을 다른 훌륭한 창업자들처럼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부를 이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순 자산이 무려 100조 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중국 경제신문 차이징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자오 창펑의 순 자산은 900억 달러로 기존 중국 최고 부자로 꼽혀온 생수기업 농푸산 취한 창업자 중산산의 660억 달러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외에 중국 3위 부자에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설립자인 장이민과 CATL 설립자 정휘친, 텐센트 설립자 마화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 그렇게 내 인내심이 테스트 받는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간을 뒤로하고 시장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 변동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립토 마켓에서는 이런 멘탈 관리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 관리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